대학생 츠네오는 마작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よぼよぼの白髪のババアがボロボロの乳母車をしながらもうとぼとぼとぼとぼ言うて歩いとんのよ。おばあ、もう10年くらい前からそうやって歩いとんねんで。 과연 그 유모차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손님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どこぞの組に雇われてな、バグラの中にどえらいお宝積み込んで運んどるねんて。札束や。役やな、役。うっさー。 츠네오는 동네 골목길에서 할머니의 유모차와 마주치게 됩니다.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요. 그 유모차에 들어있는 건 돈다발도 마약도 아닌 다리가 불편한 여자아이 조제였습니다. 조제와 츠네오는 이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츠네오는 엉겁결에 조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게 됩니다. 간소하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이 좋았죠. だし巻きうまいっす。当たり前や。うちが焼いたんや。まずいわけないがな。 조제는 나른한 목소리로 탄산처럼 톡 쏘는 대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뻔하게 반응하는 법이 없죠. 동네 불량배들은 할머니의 유모차를 두고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사실 츠네오와 처음 만났던 그날의 사고도 유모차의 비밀을 밝혀내려던 불량배들의 짓이었죠. 어느 날 마주한 조제의 뺨에는 커다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もしかしてまた襲われた？ 불량배들의 짓이라는 걸 짐작한 츠네오는 웬만하면 산책은 이제 그만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조제는 거절합니다. 散歩はせんわけにいかん。いろいろ見ないかんもんがあるんや。何を？花とか猫とか。 작지만 확실한 이유네요. 조제는 불량배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하죠. 산책을 나갈 때마다 식칼을 챙길 만큼 위협을 느끼면서도 꽃과 고양이를 향한 자기 마음을 결코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조제는 그렇게 다부진 사람입니다. 그 무렵 츠네오는 학교에서 만난 카나에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하는 카나에에게 츠네오는 조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あっちこっちからだいぶ住んでるさ、足悪いから。だいぶ。ああ、いやマジだよ、マジで。ロックのライブじゃないんだからさってくらいぴょんぴょん飛び降りる。 츠네오는 조제가 얼마나 괴짜인지 이야기하지만 카나에는 조제 개인의 성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普通新商社がいる家はだいたいバリアフリーに改築したりするんよね。段差なくして手すりつけたり。 조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사실도 꽃과 고양이가 보고 싶어 산책을 한다는 사실도 카나에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나에에게 조제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일 뿐이니까요. 츠네오는 조제의 독특한 중력에 조금씩 이끌립니다. 名前なんていうの？ジョゼ。でもばあちゃん久美子って呼んでんじゃん。知ってんねやったら聞きなや。 조제는 누가 지어준 쿠미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자기가 갖고 싶은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츠네오는 그게 본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조제라고 불러주죠. ジョゼか。いい響きだね。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아이와 물 흐르듯 살아가는 남자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얽히게 됩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조제는 사람들이 버린 헌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츠네오는 헌책을 쌓아 올려 만들어진 그녀의 성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そうなんだ。知ってんのか？この本な、続編があるらしいんや。なんていう題名か知らんか？さあ、そうか。読みたいの？そのうちその続編の方も捨てられへんかと思ってずーっと待ってんねんけどな。 언제나 나른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이야기하던 조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한 모습은 츠네오에게 무척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헌책방을 뒤져 조제가 읽고 싶다던 책을 구해줬죠. 조제는 가발까지 뒤집어 쓴 채 잔뜩 기분을 내며 책을 읽습니다. いつかあなたはあの男を愛さなくなるだろう。そしていつか僕もまたあなたを愛さなくなるだろう。我々はまたもや孤独になる。ええ、わかってるわ。とジョゼが言った。 책을 읽는 조제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갑니다. 소리 없이 피어난 그 웃음꽃을 츠네오가 발견합니다. 笑ったよ。 조제에게 더 많은 웃음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츠네오는 할머니 몰래 조제를 데리고 나갑니다. 츠네오와의 산책은 할머니와 하던 산책과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에 식칼을 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레 산책하던 조제는 이제 얼굴에 불어오는 맞바람을 느낍니다. 한낮의 태양빛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색깔과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속도에 겁이 날 법도 한데 조제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삐끗해서 넘어지고 마네요. 그치만 넘어진 김에 바라본 하늘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なんや、あの子も持って帰りたいわ。 카나에가 장애인 지원금을 알아봐준 덕분에 조제가 살던 낡은 집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게 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츠네오는 조제를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실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우연히 맞닿은 두 사람의 손. 조제는 뜨거운 걸 만지기라도 한 듯 황급히 손을 떼지만 츠네오는 조제의 작은 손을 다시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오묘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 すいません。ごめんなさい、突然。ちょっと見学させてもらわれへんかと思って。そっか。 카나에가 나타납니다. 조제는 벽장 속에서 츠네오와 카나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彼女やろ。つねおくんの言うてたすごい元気な女の子。お部屋のあちこちからダイブしはるって。私もいっぺん見たいな。 조제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츠네오의 마음도 왠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제를 찾아왔죠. 빗속을 뚫고 사온 다코야키를 들고서요. 하지만 조제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든 조제에게 다가가려 하는 츠네오에게 할머니는 부탁인지 경고인지 모를 이런 말씀을 하셨죠. あの子はな、壊れもんですね。あんたみたいなお人にどないやできるもんとは。さよなら。 그 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츠네오는 카나에와 함께 있으면서도 종종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은 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제의 소식을 듣게 되죠. おばあさん亡くならはったやろ。福祉課の人の話やったら一人で暮らしていくんはなんやきつそうやったけどな。 츠네오는 그 길로 조제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주워온 헌책들이 차지하고 있던 조제의 공간은 이제 츠네오의 물건들로 채워집니다. 조제를 찾아온 카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ばにいてやれんのは自分だけやとか
常雄くんが言うのはおかしくって。だってあの人そんなご立派な人と違うもん。 조제를 향한 츠네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 아니면 연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これしてんの？壊れたさかい。お兄ちゃんに直してもうたらええよ。もう治らんのやて。 츠네오가 조제를 위해 만든 유모차. 두 사람이 바람을 가르며 함께 달린 유모차가 망가졌습니다. 조제와 츠네오 두 사람의 관계는 괜찮을까요? 조제가 옆집 꼬마들과 망가진 유모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츠네오는 우연히 카나에와 마주칩니다. 一番見られたくない人に見られてしもうたわ。結構可愛いよ。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차를 빌려 여행을 떠납니다. 츠네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인데요.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今度の法事の時マジで彼女連れて帰るとつうかさ。翔さん、はいいいですか？結婚？そういうこっちゃろ。親に会いに行くんやから。アホか。あるわけないがな、そんなこと。 두 사람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빌려온 차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잘 알고 있네요. 目的地まであと140キロ。 조제가 가고 싶어 하던 수족관을 찾아왔지만 수족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魚園児生そこにおるんやろ。 조제는 츠네오에게 엎인 채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지만 츠네오는 조제를 달래주는 대신 그냥 잠자코 있습니다. 무척이나 지친 표정으로요. 터널을 처음으로 경험한 조제는 알록달록한 색깔에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츠네오에게도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데 なあ、見て見て、すごいからすごい変わるからな。運転してんだからさ。 조제는 츠네오의 표정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츠네오 본인보다도 먼저 츠네오의 마음을 읽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휴게소에서 조제를 업고 무거운 걸음으로 걷던 츠네오는 휠체어를 사자고 합니다. 하지만 조제는 단박에 거절하죠. 車椅子なんかなくてもかまへん。俺は構う。あんたがおぶってくれたら済むがな。俺だってさ、いつか年取るんだからさ。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츠네오는 조제와의 미래를 그려봤겠죠. 조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조제는 츠네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들듯 조제는 츠네오의 몸에 자기 몸을 바짝 붙여봅니다. 츠네오는 결국 조제를 집에 데려가지 않기로 합니다. 兄ちゃんひるんだと 츠네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제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죠. 海へ行け。うちは海が見となった。 두 사람은 바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바다에 부딪혀 반짝이는 햇살을 구경하고 작고 하얀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념할 사진도 한 장 찍게 되죠. 홀가분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츠네오와 달리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조제. 조제는 이게 그들의 이별 여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 이후 두 사람은 몇 달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절이 바뀌듯 아주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最後は案外あっさりしたもんだった。別れの理由はまあいろいろってことになってる。でも本当は一つだ。僕が逃げた。 조제와 헤어진 츠네오는 한낮에 대로변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조제를 향한 츠네오의 마음은 영화 내내 확실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호감, 설렘, 관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책임감과 연민의 이름으로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자신의 책임감에 지쳐버린 츠네오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츠네오가 흘리는 이 눈물은 도망친 사람이 흘리는 부끄러움의 눈물입니다.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흘리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조제는 울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사랑했고 그 사랑 덕분에 조제의 세상이 더 커졌으니까요. 조제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달립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밥을 먹습니다. 앞으로도 조제는 자기 마음을 보살피며 살아가겠죠.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조제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깊게 지나간 흔적이겠죠. 조제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 계속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조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느낀 조제의 매력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